기하 시간의 경우고 기아 있지 않아요? 있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한술 평균 기하 평균은 그냥 계속 나와. 과목 관계없이. 예. 명제 목숨이 나가자 그러면. 아 7시에 쉬는 시간. 나 그때 햄버거 먹어야 되거든. 사와서 그냥. 나 수학여행 가고 싶다. 수학여행. 명제가 뭐였지? 예. 명제가 뭐였지? 참거짓을 뭐 했네. 판별하는 그치? 시기나 문장.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했지. 자, 그리고 명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P이면 Q이다 꼴로 생겼다고 했지. 이 조건 P를 명제에 뭐라 불러? 충분히 가정. 조건 Q를 명제에 결론이라고 불렀지. 자, 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조건 P를 만족시킬 때 조건 Q를 만족시켜야 되지. 근데 조건 P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고, 조건 Q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 Q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P를 만족시킬 때 Q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일 때 조건 Q의 진리집합의 원소도 되면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겠지.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일 때 조건 Q의 진리집합의 원소도 되지. 그래서 P를 만족시킬 때 Q도 만족시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겠지.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그 진리집합들 간에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야. 기억나? 자, 그리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를 뭐라고 불렀어? 발레라고 불렀지. 발레.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로서 뭘 만족시켜야 돼?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으면 되지. 자, 조건 P는 만족시켜야 되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조건 Q는 만족시키면 안 되니까 조건 Q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되지. 조건 P의 진리집합에 속하면서 조건 Q의 진리집합에 속하면 안 되지. 따라서 P 차집합 Q에 속하는 원소가 바로 P면 Q이다의 발레라고 했었지. 그 집합이 안 된다고 이런 거. 집합 복습. 자, A 합집합 B. 이게 어떤 집합이야? A 합집합 B. 이름부터가 합집합이잖아. 합집합. 두 집합을 뭐 한다? 더한다. 두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더해준다. 모두 포함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A 합집합 B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이 전체가 비큼칠해지겠지. 합집합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 또는 자 교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겹쳐진. 그렇지? 이 교가 사귄다. 사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통사가 있어야지. 공통 관심사가. A와 B의 교집합, 두 집합 A, B에 모두 속하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두 집합 A, B의 공통 원소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속하면서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비큼칠해주면 이 부분 비큼칠해지겠지. 교집합이 상징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해요. 자 그리고 A의 여집합. 이건 어떤 집합이야?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주면 이게 전체 집합인데 이 부분 되겠지. A에 속하지 않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이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했어? 부정이라고 했지.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 네? 자, 그다음에 차집합. 자, A 차집합 B는 어떤 집합이야?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집합 B에 속하는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이지.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집합 B에 속하는 원소들을 제외한 요 나머지를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 그게 A 차집합이다. 즉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게 A 차집합이다. 자, A에는 속하고 그리고를 상징하는 게 교집합이지. 그리고 B에 속하지 않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부정을 상징하는 게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1차 정리.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참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명제의 생김새 P면 Q이다. 조건 P를 가정, 조건 Q를 결론.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를 만족시킬 때 Q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에 속할 때 조건 Q의 진리집합에도 속해야겠지. 따라서 P가 Q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당연히 P면 Q이다가 참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리고 발레.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반증하는 예시.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P면 Q이다의 발레는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값이겠지. 그러면 그 발레는 조건 P는 만족하면서 조건 Q는 만족시키지 않아야겠지. 조건 P는 만족하면서 조건 Q는 만족시키지 않아야겠지. 따라서 조건 P의 진리집합에는 속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에는 속하지 않아야겠지. 조건 P의 진리집합에는 속하고 그리고
조건 Q의 진리집합에는 속하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P 차집합 Q에 속하는 값들이 바로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판례다. 오케이? 공부 3분 지금 공부했어. 집밥 까먹었던 거 다시 복습하고. 모든 명제는 P면 Q이다 고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가 배우는 수준은 지금. 한 개만 더 해볼까?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 짝대기 2개짜리 화살표로 표현했지. 이렇게 표현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말이지. 맞지? 자, 이때 조건 P를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거듭?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조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P면 Q이다가 참일 때 조건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 받는 쪽이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그지? 받는 쪽이 필요 조건. 주는 쪽이 충분 조건.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지. 라고 그냥 외우면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자, 만약에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지. 조건 Q 역시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지. 따라서 이때 두 조건 PQ를 서로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도 되면서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다. 화살표를 주면서 모두 받는다. 오케이? 자,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지. 두 집합 PQ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 관계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겠지. 두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놓이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이렇게 돼?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저도 괜찮아?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 또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때 두 조건의 진리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얘를 수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동치라고 불러. 동치. 정확히 일치한다. 같은 말이다. 엄마 어머니. 오케이? 동치. 머릿속에 싹 정리돼야 돼.
명제 P면 Q이다에 대해서 자,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꾼 명제를 뭐라 불러? 이게 보면 역방향 대응인 거지. 그래서 뭐라 부른다? 순서를 거꾸로 한 거잖아. 거꾸로. 여기라고 한다. 자, 그리고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뒤 그 순서를 뒤바꾼 명제를 대우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래. 자,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봐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자, 이 부분은 Q의 여집합이지.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지. 그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되는 거 보여? 여기 뭐야? 보이지?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자,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인 조건이 뭐지? 용주야? 부정의 진리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Q? not Q지.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인 조건은 not P. 그럼 not Q이면 not P에다가 참이라는 거지. 아까 내가 그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했잖아.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인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명제의 대우가 참이래.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지.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지. 그러면 어떤 명제의 대우가 참일 때 또 원래의 명제도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명제랑 그 대우 명제의 참고짓은 일치한다. 어떤 명제랑 그 명제의 대우의 참거짓은 항상 일치한다. 항상.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알겠지? 그리고 3단 문법이라는 것도 했었지. 3단 문법.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뭐이면 뭐이다가 참? 공주야? 이런 집중을 다들 집중 안 하니까 보여.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야. 그래서 P면 R이다가 참이지. 자,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이 부분집합.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Q가 R의 부분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Q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P가 R의 부분집합이지. P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P면 R이다가 참이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이게 3단 논법. 이게 저번 시간에 한 내용 아닌가? 다 한 거 같은데? 별거 없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자, 명제
P면 Q이다. 참거짓 판별 어떻게 한다? 참거짓 판별.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한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고, 그렇지? 그리고 P면 Q이다가 참일 때 조건 P를 뭐라 본다고?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오케이?